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상크 이하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이제 법원지 2022년도 시험 결과가 나왔는데 지금 법원 사무직렬 이제 합격선을 보니까 78점 그리고 등기 사무직렬은 합격선이 69.5점입니다. 저도 이제 공패스 클래스를 운영하면서 법원직 이제 수험생들 이제 상담도 많이 하고 그리고 온라인에서도 법원직 수험생들 멘토링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관련돼서 법원직 수험생들이 수험 기간을 줄이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법원직은 잘 알다시피 일단 전공자분들도 많이 준비를 하시고요. 무엇보다도 과목 수가 너무 많죠. 그리고 법원직의 학원이 이제 법원직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일반 다른 직렬에 비해서 사실 학원도 많지 않고 강사님도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법원직 학원의 커리를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면 과목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강의는 들을지언정 그 과목을 이해, 암기, 복습, 회독, 삭제, 아웃풋 연습을 할 시간이 부족해집니다. 이건 사실 뭐 법원직뿐만 아니라 많은 공무원 직렬의 수험생들이 해당하는 문제예요. 제가 요즘에 뭐 경찰 학생들 이제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상담을 해보면은 다들 자신에게 맞는 과정에서 복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하게 학원에 문제풀이 과정을 넘어가신 분들이 너무 많이 계세요. 법원직 수험생들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른 직렬에 비해서 과목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단순하게 학원에서 제시하는 커리를 그대로 따라간다. 그러면 과연 합격할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여러분들이 시간을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내가 강의를 다 듣는다고 했을 때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그 과목에 대해서 얼마나 복습을 할 수 있고 얼마나 회독을 할 수 있고 또 얼마나 아웃풋 문제풀이 연습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시고요. 무엇보다도 다른 과목이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밀릴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수험생들과 이제 뭐 온라인 상담이나 아니면 멘토링을 이제 제공하면서 수험 상담을 해보면은 그러한 고민 없이 단순하게 학원 커리를 열심히 하면 합격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학원에서 그 커리를 따라서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최종 합격생들이 과연 몇 명이 나올까요? 그리고 재시생분들이 아니고서는 초시생분들은 그 커리를 따라간다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이 아웃풋 연습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냉정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알려드리는 방법은요. 우선 첫 번째, 공통 과목, 뭐 국어, 영어, 한국사 같은 경우는 강의를 굳이 여러분이 듣는다면 작년 강의를 들으세요. 왜냐면 국어, 영어, 한국사는 개정이 크게 없습니다. 영어 강사로서는 법원지 영어는 독해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독해에서 필요한 문법, 그리고 기초 어휘, 그래서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공부하고 그리고 기초 영단어를 암기를 하시면서 추후에 구문 독해로 직독짓기 끊어읽기 문장 구조 분석 구문 연습을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굳이 강의가 필요 없어요. 그냥 수능, 뭐 자유수의 독해 교재도 괜찮고요. 해설이 잘 나온 교재, 유형별 독해 연습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유의할 점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유형별 독해 공부 방법을 잘 몰라요. 그러면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각 강사님들이 유형별로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또 뭐 유튜브나 아니면 블로그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저의 취지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줄이시고요. 직접 많이 풀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 국어나 한국사도 마찬가지고요. 작년 강의 교재를 그냥 빠르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과목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전공자도 있고 전공자가 아닌 분도 있지만 수많은 학원에 1년 동안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들을 수는 없어요. 냉정하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우선순위 두셔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초시생이라면 기본서랑 기출까지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최신 판례 특강. 재시생이라면 과정상 자신이 약한 부분 위주로 들을 수 있겠죠. 취지는 모든 강의를 다 듣지 말라는 거예요. 수험생들 보통 모든 강의를 들으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 상담을 해보면은 점수가 안 나와서 불안해서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강사로서는 하스 상담을 해보잖아요. 점수가 안 나오면 안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기본서를 단순하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단순 그냥 암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기본서를 안 보고 얇은 요약서를 보고 보는 분도 계시고요. 또 기출을 아직 풀 실력이 아닌데 기출을 무리하게
풀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기출은 푸는 게 아니에요. 근데 분석을 해가지고 단원별로 출제 범위를 보셔야 되고,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 다 OS 포인트 보셔가지고 맞는 선지는 뭐가 포인트인지, 틀린 선지는 어디가 한정이고 어디가 중요 포인트인지, 그리고 해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보실 수도 있고요. 즉 기출은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가지고 자체 작업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웃풋 연습도 하고 해독도 하고 이해, 암기, 복습을 하는 거지 푸는 게 아니에요. 풀어도 되는 수험생들은 제 시생분들 중에서 그래도 기본서랑 기출을 많이 보셔가지고 어느 정도 포인트가 잡히신 분들은 풀 수 있겠지만 초시생분들은 기출을 풀게 되면은 해독할 시간도 없고요. 기출을 푸느라고 그 많은 기출을 다 푸느라고 정작 뒤에서 아웃풋할 연습 시간도 부족해집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강의를 줄이셔야 돼요. 물론 강의를 줄이셔가지고 불안한 점은 있을 수는 있어요. 괜찮습니다. 해설이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여차해서 이해가 안 되면 기본서를 펼쳐놓고 발제독하셔도 되고요. 그래도 이해가 안 된다면 그 부분만 추후에 따로 인강으로 발제독하셔도 되겠죠. 취지는 뭐냐면 법원직 수험생들이 공부를 할 때 두 분로 나뉘세요. 합격생분들은 자신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강을 활용하고 직접 아웃풋 연습을 많이 한다.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학원의 커리에 따라서 나가기만 한다. 그러면 학원의 커리에 따라서 나가면 뭐가 문제일까요? 첫 번째는 강의를 계속 나가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그 과목, 그 과정을 복습할 시간이 없이 또 다음 과정 넘어가고요. 근데 결국 다음 과정이 앞에 있는 과정에 결국은 짜집기나 응용된 버전일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필요한 과정 위주로만 선별하셔가지고 강의는 활용하시되 결국은 본인이 직접 복습과 아웃풋 연습과 인풋, 아웃풋, 해독, 삭제 작업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시 또 필요한 건 뭐냐면 줄이셔야 돼요. 강의도 줄이셔야 되고 그래도 줄이셔야 되고요. 그러면 최우선순위는 기본서, 기출, 문제풀이 다른 과정은 듣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출까지는 풀지 마시고 분석을 하시고 회독을 해주시고 그리고 그 시간을 확보하셔가지고 나중에 뒤에서 아웃풋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단순하게 여러분들이 학원컬에 따라가서 2년 후에 합격할지 아니면 일단 1년 안에 합격할 생각으로 최대한 강의를 줄이고 본인이 직접 아웃풋 연습을 해야지. 정말 다행인 것은 여러분들은 이미 상위 직렬, 타직렬, 기출도 많이 있고요. 정말 우리 시험이 정말 다행인 거는 객관식 시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시간과 해독할 시간, 그리고 기출, 단순하게 답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분석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기출에는 여러분들이 주요 직렬 외에도 워낙 타직렬과 상위 직렬 기출도 많기 때문에 기출도 중요합니다. 기본서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두 과정을 빠르게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시고 많이 회독하신 다음에 뒤에서 문제풀이 단계는 할 수 있는 데까지만 하시면 됩니다. 특히 강사로서는 단원별 진도별 모의고사, 단원별 진도별 OS 문제집과 그리고 전범위 동영 모의고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원별이에요. 왜냐면 강사님들이 그래도 단원별 문제를 만들 때는 뭐 상위 직렬이나 타직렬에서 기출해서 그래도 이 부분은 우리 시험에서 예상문제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거 다 선별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단원별 문제를 풀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단원별로 출제 포인트, 중요 포인트를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원별 문제를 풀면서 단원별 전체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빨리빨리 정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전범위,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강사님들이 저점률 높이기 위해서 어려운 것도 많이 넣고 그러면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고 그리고 점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전범위 모의고사는 그냥 실전 연습일 뿐이에요. 과목 순서 정하는 거, 그리고 시간 배분, 그리고 어려운 문제 나오면 나만 어려운 게 아니다. 그럼 넘어가세요. 지금 보시면 합격선이 78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을 다 9점 맞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진짜 합격점만 넘길 생각으로.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100점 방지용으로 나오는 이 킬러 문제는 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들 많이 틀려요.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빨리 넘어가고 나머지 맞출 수 있는 문제를 안 틀리고 그래서 시간 확보하셔가지고 빨리 풀고 다시 돌아가서 나머지 못 푸는 문제를 보기양 소보고 푸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집중력 유지하는 연습. 틀린 문제가 있으면은 내가 실수로 많이 틀린 부분은 실수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보완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적인 부분은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OMR 카드 작성하는 연습. OMR 카드 작성하는 연습을 안 하신 분들은 OMR 카드 교체하게 될 때 좀 많이 당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직 수험생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학원 커리를 따라가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학원 커리 따라가서 합격할 수 있다면 누가 합격 못하겠습니까?
다들 학원이나 인강을 듣는데요. 중요한 거는 결국 시험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푸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복습과 해독과 아웃풋 연습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한번 참고해 보셔가지고 앞으로 공부 계획 세울 때 여러분들이 좀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